본인 게임은 이제 시애틀로 갔었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책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드는 4부작 시리즈인 카페 소사이어티 중에서 세 번째 책인데요. 이제 파리 편이고요. 제목은 몽카페입니다. 무슨 카페요? 몽카페요. 저 최근에 이 네. 책의 소개 글도 보고 정말요?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이 카페 소사이어티 시리즈는 뉴욕, 서울, 파리, 그리고 베를린을 끝으로 해서 이제 네 도시에 있는 카페를 배경으로 이 카페라는 장소에 얽혀있는 기억을 각각 다른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시리즈인데요. 재밌겠다. 저는 뉴욕이랑 파리 편 이렇게 두 편만 읽어봤고요. 제가 가져온 게 세 번째 권인 파리고 베를린은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고 지금 출간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몽카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프랑스어로 나의 카페라는 뜻이라고 해요. 목맘에 똥따떼 쏙싸새가 생각이 났어. 뭐죠? 그거? 저희가 고등학교 때 불어였어요? 제2의 외국어가 불어여가지고 몽맘에는 뭔가요? 마이 미마이 뭐 이런 그거였던 것 같은데. 느낌이구나. 모나미가 나의 친구인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몽카페? 모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난 처음 알았어요. 그럼 모나미 불어예요? 네. 몽쉘 몽쉘도 그러면. 통통이 나의 아저씨였나? 네. 와, 우리 곁에 되게 불어가 많구나. 몽이 꽤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잘 몰랐던 것 같네요. 그래, 불어도 파리도 그렇게 막 관심을 주는 곳은 아니었는데, 뭐 여튼. 이 몽카페는 책의 부제는 파리에서 마주친 우연의 기록인데요. 이 작가님이 만난 파리에서 겪었던 일들을 풀어낸 책이고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한국 작가님들인가요? 모두 한국 작가님이에요. 그 작가인 신유진 작가님이 네. 혹시 아니에 르노의 맞아요. 작품들을 많이 번역하셨던 그 신유진 작가님.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이따가 작가님 소개할 때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할까요? 그게 그 1984 출판사에서 그 아니에 르노 작가의 책을 여러 권 출판을 했는데 그게 남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두 분이 이제 1984 북스라는 출판사가 있고 그 대표님이 신승엽이라는 대표님이고 파리에서 사진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요. 이 신유진 작가님은 그분의 누나? 네, 누나이고 파리에서 연극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냈고 그때 이제 기억을 가지고 이 파리와 카페에 대한 얘기를 이 몽카페라는 책에서 풀어냈어요. 신유진 작가님이 번역한 아니에 르노 작품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그 1984 북스에서 나온 책이 판형이나 이런 게 맞아요. 되게 좀 저랑 초록님이 좋아했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네. 색감이라든지 앞에 표지에 사진을 쓴 부분이라든지 뭐 폰트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네. 아니에 르노 노벨상 맞아요. 노벨 받았잖아요. 문학상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 한 번 화제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죠. 그래서 그때 SNS를 봤는데 인스타를 봤는데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근데 같아요.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판매량이 쑥 올라갈 거잖아요. 저는 이 신유진 작가님을 다른 에세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아마 도서관에서 갔다가 우연히 본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 제목이 15번의 낮, 15번의 밤이라는 책이고 이 책도 1984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무래도 약홍님도 말씀했다시피 그 책의 만듦새가 저희가 이제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갖고 다니면서 읽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었다가 어느 날 아니에 르노도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좋았던 산문집의 작가님이라는 걸 알고 또 되게 반가웠고 네. 그럼 아니에 르노의 책을 읽기 전에 그 에세이부터 보셨던 거구나? 네, 맞아요. 그때 봤고 사실 그 아니에 르노의 세월을 제일 처음 읽었는데 그때 이분이 번역했다는 생각을 이제 연결을 하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고 와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1984 북스의 대표님과 이분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두 분이 남매시고 되게 좋은 관계로 뭐 일도 같이 조금씩 협업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파리에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20, 30대를 파리에서 사셨는데 그 20, 30대라는 시절이 갖고 있는 어떤 약간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에서 말하길 내가 파리에서 20대와 30대를 보냈지만 단골 카페 하나 만들지 못했으니 그곳에서 산 세월은 인생의 방황기이자 취향의 방황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취향의 방황기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20대를 좀 돌아봤을 때 특히 패션에 있어서 그때 사진들을 가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입었지? 정말 패션의 방황기였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뭐 사실 제가 옷을 막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 제 체형하고 제 분위기에 맞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커피와 카페는 제가 20대 중반부터 좋아했는데 단골 카페에는 좀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서울에는 단골 카페들이 좀 있고 오. 약콩님이랑도 우리 건대 갔을 때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건대 코스라고 해서 카페, 밥집, 그리고 서점. 이렇게 밥집 먼저 들렸다가 저희 막 항상 먹는 카레를 일단 먹고 코코이 지방이요. 거기서 카레를 먹고 저희가 항상 가는 카페가 있어요. 되게 건대. 조그맣고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약간 그 건대 번화가에서는 살짝 벗어난 곳에 있는 카페가 있고 이제 거기서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가는 서점이 하나 있죠. 저희의 그 코스입니다. 그래서 건대에서 만나자 하면은 이제 뭐 밥이랑 커피는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뭘 볼지. 어디 갈지 이걸 고민 안 하는 거죠. 그 카페 때문에 사실 거기를 가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이 땡땡 카페 이제 가고 싶다. 갈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이제 건대에 한번 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런 카페가 있는 건 참 좋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가 집 근처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까운데 매일 갈 수 있는데. 근데 잘 없어요. 그만큼 맛도 괜찮으면서 가격도 적당히 합리적이면서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분위기가 좋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자리가 그렇게 쾌적하지 않은데도 그 카페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맞아요. 편해요.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안 간 지 오래됐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시 가보고 자주 싶네요. 가줘야 됩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맞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좀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네. 사실 저는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책에 나온 얘기만 이제 읽고 그렇구나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은 가보신 적이 있죠. 네. 뭐 얘기를 듣다가 좀 이렇게 첨언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이 지내셨을 당시에 파리 카페 메뉴판에는 아메리카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없는 없어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딱 메뉴판에 주면은 그냥 에스프레소, 그랑 카페, 그랑 카페가 이제 큰 커피라는 뜻인데 아메리카노랑 제일 비슷하지만 물량이 좀 많이 적어서 네, 아메리카노를 생각했을 땐 만족스럽지 않은 커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오레, 두블 에스프레소, 카페 누아제트 뭐 요 정도가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아메리카노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없으니까 또 불어도 막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서 그냥 셀프로 만들어 마셨대요. 뜨거운 물 한 잔 달라. 네. 근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뜨거운 물을 또 달라고도 못해서 그냥 물을 달라고 하면 엄청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을 주셔가지고 네, 찬물에 밥을 말아 먹듯이 조금씩 물을 타면서 미지근해지는 커피를 사서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날 불어가 조금 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점원을 불러서 여기 아메리카노 없냐고 물어봤더니 점원이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주문을 했대요. 그럼 나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더니 점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실실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고선 주문을 받아갔어요. 불안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는 그가 들고 온 것은 빨간 액체가 담긴 유리잔에 땅콩을 함께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주문한 게 아침 10시였거든요. 근데 이게 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라는 칵테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아침 10시부터 칵테일을 시켜 먹는 사람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실 웃은 거죠. 그리고 동양인이 주문을 하니까 또 약간 비웃었겠죠. 근데 이 아메리카노가 이탈리아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이라는 의미의 아메리카노라는 이 술은 캄파리를 베이스로 만든 롱 칵테일인데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지만 미국인이 많이 즐기는 칵테일이어서 이름이 이것도 아메리카노인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그냥 줬으니까 마실 수밖에 없어서 그 이후에 가끔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드셨다고 해요. 이걸 시작으로. 아침술. 근데 이렇게 아침에 카페에 가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은근히 생각보다 아침에 뭐 위스키라든지 간단하게 한 잔을 두고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숨어서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마시는 술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더 한 잔 더 마시게 되면 더 깊은 고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잔에서 끝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한동안 마시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약간 알코올 홀릭? 중독의 초기 네, 약간 느낌이었나? 그런 느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끊은 뒤에는 그때부터 이제 에스프레소를 주로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재밌는 부분만 얘기했지만 고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글을 읽는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제목이 빨래방 맞은편 카페예요. 아, 그럼 코인 빨래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카페에 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딱 정답입니다. 그래서 빨래방에 빨래를 돌려놓고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빨래가 이제 다 되기를 기다리면서 마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척 하면서 빨래를 지키는 거래요. 거기가 그렇게 빨래 도둑이 많대요. 남의 빨래를 훔쳐가서 그러니까 뭐 했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빨래를 왜 훔쳐가지? 더러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카페 창가에 붙어가지고 빨래방을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는 나의 거죠. 빨래를 지키면서. 그래서 저 이번에도 작가님 혼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기다림에 되게 적절한 동반자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친구들 기다릴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면 그래도 기다림이 좀 적적하지 않고 약간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있어서 맞는 말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식은 커피는 기다림의 한계이다. 또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식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식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도 제가 가끔 가는 카페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커피를 너무 뜨거울 때 바로 마시기보다는 조금 식은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마시면 향이 조금씩 달라져서 그렇게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는 뭐랄까 많은 상황에서 되게 좋은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이 사실 너무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를 해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다림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다림을 없애려면 약속하지 않고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아니,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는 걸 뭐가 다릅니까? 작가님이 되게 많은 기다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약간 이 편에서
어떤 기다림에서 좀 자신이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약속에 기재하지 않고 뭐 기다림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싶다. 기다림 없이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만난 이들이 그냥 우연히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게 반갑기만 한 것처럼 사는 것도 기다림 없이 그냥 그저 우연히 만나는 모든 것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태도로 살고 싶다고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했었거든요. 기대도 없고 걱정도 안 한 채로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맞이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부분도 이제 공감을 했고 작가님이 이제 막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끝나가지고 빨래를 찾으러 가는 여자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면서 바라봐요. 근데 이 여자가 이내 빨래를 꺼내서 다시 건조기로 넣는 걸 보면서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이. 이제 아직 20분이 더 남았구나.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면서 이 얘기가 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제가 여기 정도까지 읽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해져서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책을 검색해서 봤어요. 근데 다들 노숙자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무슨 노숙자 이야기일까? 해서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에 이 책의 중간쯤에 제일 중반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목은 카페라 부를 수 있는 곳이란 제목이에요. 그럼 카페는 아닌데 카페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파리의 19구에 이사를 가게 되셨대요. 네. 근데 혹시 파리 19구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위험한 곳.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설명되는 걸 보면 네. 좀 많이 위험한 동네고 그래서 저렴한. 그래서 그 관광객들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 곳이고 네. 숙소 잡을 때 19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음. 잡아라. 뭐 이런 말도 하죠.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작가님 파리 19구에 이제 이사를 가서 동네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카페를 가면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게 동네 카페에 갈 때마다 동양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네, 그리고 기분 나쁜 농담들에 지쳐서 이제 동네 카페는 안 가고 그 19구에 맥도날드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로 갔대요. 근데 맥도날드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기분 나쁜 농담을 안 하고 다들 오로지 빅맥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손에서 이제 맥도날드 커피를 팔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커피를 마시러 갔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커피를 사러 맥도날드에 갔는데 맥도날드 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작가님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는 되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겉에 입은 까만 외투가 비닐봉투였던 거예요. 아이고, 외투가 아니고. 그러니까 노숙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뭘 달라고 하냐면 돈이나 뭐 먹을 걸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커피 한 잔만 하고 싶다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이제 지나쳤을 법한데 그날이 마침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냥 커피 한 잔일 뿐이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커피를 2잔을 사서 한 잔은 작가님이 들고 한 잔은 이제 이분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을 가는데 마침 방향이 같았는지 같이 걷게 되었대요. 한 5분여를 같이 걷다가 이분이 길에서 멈춰 서더니 여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했더니 오랫동안 문이 닫혀있던 어떤 잡화점 가게 앞에 거기가 집이었던 거예요. 그 가게 앞에 매트리스가 하나 놓여있고 이 여자분이 여기라고 말하고서는 바로 신발을 벗고 그 매트리스 위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셔요. 근데 그 매트리스를 보는데 그분의 그 공간을 보는데 벽도 담도 뭐 문도 없고 다 뚫려 있지만 집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 담요 같은 게 있는데 되게 단정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책도 막 놓여 있고 약간 좀 낡은 라디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집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노숙자의 이름이 크리스틴이라고 본인이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가끔 종종 맥도날드에 갈 때마다 크리스틴을 만나서 커피도 주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말고도 뒤에도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지긴 하는데 근데 이 부분 되게 이 챕터 읽으면서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약간 인간의 존엄성? 딥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혹시 소공녀 영화 보셨어요? 네, 중 내용은 봤습니다. 알아요. 왜 그 이솜하고 네. 배우 이솜하고 안재용 주연의 소공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하루 한 잔의 위스키랑 그리고 한 담배. 모금의 담배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만 있으면 더 바라는 게 없는 어떤 여자 가진 게 없는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숙자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담담하게 써있는데 뭔가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서 좋았어요. 네. 그럼 다음 또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파리 갔을 때 페르라세즈 공동묘지 가셨나요? 거기가 갔을 페르라시즈가 거예요. 맞나? 그 뭐 누구 오스카 있죠? 와일드 있고 네. 나는 갔는데 같이 안 갔나? 뭐 우리가 발자크, 쇼팽, 짐 모리슨 이런 갔죠. 같이 네. 갔던 거 같이 맞는 것 갔- 같아. 네. 네. 이번에 얘기해드릴 이야기는 그 페르라세즈 저는 안 가본 페르라세즈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카페에 대한 얘기인데요. 카페 이름이 오보도도래요. 그래서 여기 사실 페르라세즈 저는 안 가봤지만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조용한 편인가요? 아무래도 묘지다 보니까 시끄럽진 않죠. 근데 사람들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있는 편에 비해서 좀 되게 조용한 편이어서 이 오보도도라는 카페도 점심시간, 그러니까 음식을 판매하는 점심시간 외에 음료만 판매하는 시간에는 되게 빈 테이블이 많고 손님들이 유난히 없을 때가 많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인장이 아무래도 이름을 잘못 지은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오보도도가 무슨 뜻일까 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카페에는 음악이 안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카페 곁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모두 공동묘지에 이제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페르라세즈 공동묘지를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보도도 카페로 향하곤 했대요. 근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니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드릴까요?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다고요? 얘기 안 해주고 책 읽어보세요. 이야기해주세요. 혼나겠지요?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얘기해드릴게요. 그 공동묘지 산책하신 거죠, 두 분은? 네. 좀 오래 걸렸나요? 아니요,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네. 나오셨어요. 근데 작가님은 여기 가면은 되게 시간이 휙 가는데요. 거기를 다 계속 다니다 보면. 그래서 뭐 산책을 하고 오보도도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근데 갈 수 없는 카페가 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카페가 아니라 지금은 호텔 겸 레스토랑이 되어서 스테이크 같은 거를 판다거나 하는 그래서 그때 그 분위기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딱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네. 근데 오보도도가 무슨 뜻이냐면 오 아름다운 잠이요 라는 뜻이래요. 좋구만. 이렇게 짧게 오보도도라고 사음절로 이야기할 수 있더니. 그럼 이렇게 얘기되나? 오보도도 이렇게 하나? 아무튼 공동묘지 앞에 있기 되게 좋은 이름이네요. 이름이죠. 근데 잠 때문인지 손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근데 그 묘지 근처에 갔을 때 물론 저희가 갔던 시기 자체가 좀 성수기가 아니긴 했지만 네. 확실히 그렇게 사람이 많고 뭐 번잡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작가님도 여기가 특유의 분위기가 조용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관광지라는 느낌이 좀 안 들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이 책에 다른 에피소드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의 제목은 파스타 먹고 갈래? 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라면 먹고 갈래? 맞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하면 딱 뭐가 생각나나요? 뭐 이성을 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연애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작가님의 연애 이야기도 조금 실려 있는데요. 파스타 먹고 갈래의 첫 문장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카페에서 만났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마음에 드는 남자인데 전혀 내 취향의 남자는 아니었다.
하는데 나랑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는 아니었는데 되게 자꾸 호감이 가는 남자분을 만난 거죠. 그게 되게 지금까지 알던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고 낯설었는데도 이분이 순진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연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가 잘 통하고 했던 부분에서 많이 호감이 가셨던 것 같아요. 이 파스타 먹고 갈래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와요. 몸카페, 나의 카페라는 이 제목이 나오는데 두 분이 만난 카페가 천장에 자전거가 매달려 있는 카페인데 이 남자분이 자주 가는 좋아하는 카페였고 그 카페를 남자가 몸카페라고 했대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자신은 뭔가를 나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많이 없는데 이 남자는 나의 카페, 나의 빵집, 나의 술집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고 자주 가는 곳에 어떤 나의 소유를 붙이니까 뭔가 좀 남달라 보였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같이 이런 나의 뭐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나의 카페가 되는 기준이 뭐냐 이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자주 가고 나와 공간이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재밌게 하다가 남자가 고백을 해요. 이 남자가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도 되게 좀 신기했던 거죠. 모두도 내 마음을 잘 돌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뭐 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잘 하겠다 해서 작가님이 이 남자한테 더 빠져든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 들으면서 정말 좋은 말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실 자기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서로의 마음만 내 마음만 잘 돌봐도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 작가님도 와, 이 사랑은 성공할지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은 깨어지고 안지님! 우리 양치가 이래요. 사사사사사 깨버리고 있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헤어질 때쯤 됐을 때 집이 근처인데 파스타 먹고 갈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프랑스 남자분은 몰랐겠죠. 근데 작가님은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 라면 먹고 갈래? 파스타 버전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파스타도 먹고 가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14년 전의 연애 이야기인데 네. 이 작가님은 이 몽카페의 남자분과 결혼을 했고 야, 희망은 안 깨어졌어. 네. 속단하면 안 그래서 돼. 두 분이서 이제 같이 프랑스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두 분이서 익산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익산에서 카페를 하고 계세요. 또 마침.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와요. 작가님이 내가 카페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다고 이런 얘기도 책에 실려 있는데요. 익산역 근처에 있다고 하고 이름은 르물랑이라는 이름이고 한국말로 하면 방앗간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익산인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익산이 근데 작가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책에 이 카페 자리가 할머니가 가게를 했던 자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작가님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왜냐면 저는 주로 고향에 갈 때 기차 많이 타고 가는데 항상 익산역을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되게 익숙하지만 네. 사실은 좀 가본 적은 없는 그런 곳이어서 항상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얘기 듣고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드립 커피를 마시고 작가님은 본인은 알바생이라고 하고 남자 이제 남편분께서 바리스타 겸 그리고 뭐지 이거 깨먹는 거 크렘 크렘 브릴레랑 간단한 디저트도 있고 그리고 두 분이서 강아지도 키우고 계시거든요.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오신 것 같은데 이안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도 아마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그럼 그 익산이랑 군산도 좀 가깝죠. 익산이랑 둘 다 전북 아닌가요? 전북이니까
그렇게 좀 여행을 가도 좋지 않을까. 군산도 좋은 것 같아요. 이성당. 이성당 가서 빵도 좀 먹고 거기가 그 근대 그 맞아요. 건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본식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싸잡아서 여행을 한번 가야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이 몽카페에서 신유진 작가님이 파리의 숱한 카페를 다녀봤지만 커피가 맛있는 카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진짜 참트루. 진짜. 참트르인가요? 프랑스 이상해요.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심지어 스타벅스는 저는 전 세계에서 네. 좀 동일한 맛을 낸다고. 준다고 생각하는데 파리에 있는 스타벅스 엄청 맛없었어. 아, 그냥 스타벅스보다도 네, 엄청. 진짜 맛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상하게 원래 영국이 음식 맛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서 간 카페도 좋았고 영국 식당들이 괜찮았어요. 영국 카페 괜찮았고 그때 맞아요. 아이슬란드에서 갔던 카페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심지어 프랑스만 카페가 별로였어. 스페인은 또 정말 괜찮은 정도가 맛있었고. 아니라 모든 카페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맛없었어. 전부 다. 카페가 다. 진짜 그거 우리가 잘못 고른 게 아니라 맛있는 카페가 진짜 없나 보다. 근데 이게 파리 사람들의 약간 특징일까 싶었던 게 작가님이 말하길 파리 사람들이 막 특별히 맛있는 커피나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런던은 가봤는데 런던 카페는 맛있었거든요. 런던에서 카페 대체로 다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커피가 맛이 없구나. 약간 커피를 의외의 마실 바엔 느낌이었어요. 와인을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책은 뭐 파리의 어떤 좋은 카페, 이런 명소 이런 걸 소개하는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가님의 이런저런 기억을 따라서 이제 같이 읽어서 그 거리들을 걷다 보면 마음도 따뜻해질 때도 있고 공감도 하고 조금 쓸쓸해지기도 하면서 파리의 풍경이 어떨까 이렇게 그려보게 또 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이 말하길 오히려 한국 카페가 더 파리스럽고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그 아멜리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파리? 그런 카페? 같은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많다고. 영화에서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뭐 소개글도 보고 실물도 보긴 했는데 표지 디자인이 좀 별로지 않나. 그 표지 보고 뭐 이랬을 때는 진짜로 전혀 땡기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서점에서 그래도 뭐 제목을 들어봤다거나 그런 책은 이렇게 들춰보는 편인데도 저거는 그냥 아예 손이 안 갔었어요. 근데 내용을 들으니까 훨씬 관심이 가고 좀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표지 디자인이 좀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내용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문장 하나만 소개하면서 이제 끝을 내고 싶은데요. 작가님이 말하기를 어떤 카페에 가지 않을 이유들이 되게 많은데도 그러나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카페에 간다.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설명하자면 그건 아마도 혼자인 채로 테이블만큼의 거리를 두고 타인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가끔 이럴 때 카페를 가기도 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 집 근처에 진짜 괜찮은 카페가 지금 없어가지고 되게 시급합니다. 그런 공간이. 맞아요. 네. 진짜 좋은 동네 카페. 네. 그걸 하나 찾아내는 게 뭔가 보석을 발견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개인 카페는 좀 저는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워요. 조금 작은 공간에 몇 명 없는 손님 중에 하나가 돼서 얼굴을 인식시킬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아는 척하면 거기 다시 안 가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단골 손님에게 아는 체 하지 않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많지는 않지만 카페 사장님들이랑 친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내가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초롱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말 잘합니다. 부럽다. 근데 이것도 뭔가 어떤 이렇게 조건이 딱
그냥 맞아 떨어질 때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또 그리고 약간 딱 봤을 때 알아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은 편하다 아닌지를 이제 레이더가 감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랑 말을 트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가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미용실에서도 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미용실은 그래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미용실 나 저야말로 미용실 진짜 저야말로 미용실이 제일 힘들어요. 미용실 치과보다 더 싫어. 나도 양치님은 미용실이 더 편해요? 아니요, 전 어디를 가도 말을 하지 않죠. 나 너희 중에 한 명이 미용 좀 배우면 좋겠어. 나 미용실 안 가고 여기서 머리 좀 자르고 싶어. 엄마한테 해달라고. 남편한테 배우려고. 남편한테 안 돼. 모든 걸 망치는 수가 있어. 개인 카페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했던 아까 그 건대의 땡땡 카페가 개인 카페인데 이상하게 편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왜냐면 그 카운터랑 이 테이블의 간격이 되게 좁아요. 엄청 가까워. 엄청 가까운데 이상하게 그게 어떤 안 느껴져요. 신경 쓰이지 시선이. 않고 신경 불편하지 쓰이지 않고 자리에 앉다 보면은 커피 내리는 공간 카운터 안쪽이 보이는데 뭐 그런 게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카페를 이야기해보자면 이거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그냥 소형 프랜차이즈인데 양재에 있는 카페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를 또 좋아하고 맞아. 주로 거기- 거기서 만나죠. 거기 우리의 또 고정 자리가 있습니다. 고정 자리가 있어요. 저번에 데리고 간 거기에요? 맞아요. 저희가 네. 한번 데리고 아. 갔어요. 저희가 가는 그 코스 있잖아요. 네, 또 알아요. 양재 코스가 있거든요. 땡땡 밥집에서 밥을 먹고 거기 커피를 먹는데 한번 제가 저기 양치님 데리고 거기는 갔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긴 했었어요. 거기도 근데 괜찮죠. 좌석이 좀 불편했어요. 편한 좌석은 아니었죠. 스툴 의자여서 편하진 않죠. 오히려 편하게 앉으려면 2층에 가는 게 좀 낫고 근데 거기도 약간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 구경. 네, 들어오는 손님들 또 손님들이 이렇게 빵 고르고 계산하고 또 드립커피 주문 들어오면 그 바로 앞에서 커피 커피를 내리고. 내리거든요. 그런 거 커피 보는 맛도 재미.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 드립커피 내려서 커피 가면 커피 향 맡으려고 코를 달라. 딱 원두 가는 순간 갑자기 맞아요. 확 퍼지는 그 맞아.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또 좀 그런 새로운 코스를 좀 발견하면 좋겠네요. 다 진짜. 좀 오래돼가지고. 맞아. 마음에 맞는 공간이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양치님도 어느 날 개인 카페지만 조금 편안한 카페를 만나면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전 프랜차이즈가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데리고 가봅시다. 좋아요. 네. 같이 갑시다. 이어지는 56화 4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책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